우리가 이제 점을 보러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점을 보시는 분, 운세업자한테, 저는 운세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운세업을 하시는 분한테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시간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왜 왔는지 맞췄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우리가 점을 보러 가면 이 사람이 나의 과거와 미래를 내가 생년월일 시간만 던져주면 다 알아야 한다는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점을 보러 가면. 그거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운세업자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본인이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거나, 이 컨디션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생년월 시간으로 이렇게 점을 보는 추명,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날 내가 컨디션이 되게 좋으면 문제가 잘 풀려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되죠. 영어도 똑같아요. 언어도 똑같잖아요. 내가 언어를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 영미권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공부를 해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으면 영어를 내가 누구랑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잘 나와.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아는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나요. 뭔 말이었지? 그거 똑같습니다. 점도. 그날 이 점을 보시는 분이, 이 운세업자 분이 컨디션이 되게 좋으면 내가 생년월 시간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실력 하에서, 자기의 실력의 어떤 한계 안에서 어떤 최대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사람이 뭔가 나의 과거를 먼저 얘기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는 내가 왜 왔는지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치가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든 우리가 점을 보러 가면 돈을 내잖아요. 그게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50,000원이든 또는 몇십만 원이든 또는 몇백만 원이든 돈을 내잖아요. 돈을 내고 점을 보기 때문에 최대한 돈값을 뽑고 와야 돼요. 점을 보러 가면 내가 궁금한 거를 최대한 해소하고 와야 돼. 그죠? 그러면 최대한 내가 궁금한 거를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을 보시는 운세업자분한테 최대한 협력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협력을 해주시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을 보시는 운세업자분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약간 이렇게 연역에 좀 더 익숙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귀납법, 이 귀납에 좀 더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형에 따라서 이 운세업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자기의 운명 안에 있거든요. 그 말은 그도 자기 성격 안에 있고, 자기의 기질 안에 있고, 자기의 컨디션과 자기의 재능 안에서 점을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세업자는 시험 운이 되게 좋아. 이 운세업자 개인이 시험 운이 되게 좋아서 다른 시험을 봐도 되게 잘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공부한 거를 잘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승부근성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손님이 오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고, 생년월 시간 넣어서 이렇게 보고, 무슨 일 중에 하나로 왔겠네를 잘 찍어요. 찍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잘 맞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본인이 시험운이 별로 안 좋아. 본인부터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안전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손님이 와서 앉았는데 이분이 무슨 일로 왔나를 알고 있어. 컨디션이 좋을 때요. 알고 있는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틀리면 어떡하지?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그도 사람이잖아. 운세업자 하시는 분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틀리면 어떡하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해. 안정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손님의 과거를 좀 들어보고 싶어 해. 그래서 내가 본 게 지금 맞나? 맞춰보고 싶어요. 있어요. 머릿속에는 이 사람의 과거를 쭉 보니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겠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는 돈을 많이 벌었겠고, 이게 5분까지 안 걸려 1, 2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근데 손님이 앉아가지고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과거에 어떻게 됐구나를 이제 자기가 본 거에 맞춰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얘기를 해주는 이 두 부류의 이 어떤 걸로 나뉘어요. 그래서 내가 점을 보러 갈 때 어느 쪽의 사람인지 얘기를 하다 보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겠지만 그럴 겨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면,
최대한 점을 보시는 분한테 협조를 해드려라. 기껏 돈을 주고 점을 보러 거기까지 가서 내가 돈 주고 차비 내고 수고를 해서 시간도 다 빼가지고 그렇게 기껏 가가지고 점 보는 거잖아. 맞춰봐 라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그 본인한테 손해예요. 네. 맞춰봐. 네가 나를 맞춰봐야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거는 아니 내 돈을 주고 내 시간을 써서 그렇게 가놓고서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시험을 하고 앉아있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잘 맞히는지 못 맞히는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얘기를 하다 보면 뭐냐면 내 인생에 되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든지 또는 크게 아파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또는 뭐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셔서 뭐 사별을 했다든지 뭐 자식을 앞세웠다든지 이런 남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슬프고 또는 역으로 막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지 이런 기쁘고 이런 일들이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굳이 그 사건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지 않고 단지 제가 작년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제 좀 집을 사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잘 될까요? 이렇게 질문만 해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한두 가지 얘기해드리고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만 봐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진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 점을 보는 운세업자라면 자기가 이 사람의 생년월일 시간을 넣어서 과거를 봤을 때 이게 한두 개가 맞잖아요. 맞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말을 해주게 돼. 그때부터 혹시 이혼하셨어요?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부터 점을 보시는 분이 잘 맞히는지 못 맞히는지 처음부터 시험하듯이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돈을 내고 그 시간을 써서 가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협조를 충분히 해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과거에 내가 이야기하는 한두 가지 사건이 딱딱 들어맞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얘기를 해주게 돼요. 대여섯 가지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래도 맞다고 확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과거를 너무 술술술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두 가지 이제 그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내 과거를 내가 먼저 다 술술술술 얘기를 해버리면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중에도 내가 너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신빙성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스스로가 내가 실수했나?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과거를 너무 많이 술술술 얘기를 하면 이 운세, 점을 보시는 분이 운세업자가 한두 개만 얘기해줘도 과거를 맞추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손님이 다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이거 추려가지고 이 생년월 시간에서 나온 과거 중에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그 중에 맞는 걸 한두 개를 찾아가지고 이게 맞고 하니까 미래도 맞겠네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해야 돼. 이게 되게 힘들어요. 앞에도 손님이 있고 내 뒤에도 손님이 있고 운세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래 상담해야 1시간이고 짧게 상담하면 30분인데 비용을 좀 더 내시면 또 오래 상담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너무 과거 얘기를 많이 해버리면 내 입장에서는 내 과거가 이러니까 내 미래도 충분히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내 출생시부터 다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봐주세요 라는 좋은 의도시겠지만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 운세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기운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가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운세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공이 있거든요. 전공이. 그러니까 돈을 되게 잘 버는 어떤 사람이 망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잘 버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궁합을 되게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 연애 이런 걸 잘 보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 연애를 되게 잘 보는 분들은 돈을 잘 못 버는 경우들이 있고 돈을 되게 잘 버는 분들은 또 궁합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잘 버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보는 거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손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돈이나 이런 거를 잘 보는 분이면 손님의 생년월 시간을 딱 얘기를 했을 때 대충 어느 쪽 일을 하시겠네 또는 뭐 직장 다니시겠네 이런 걸 대충 맞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고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물어보면 되지 굳이 내가 이 손님의 직업까지 맞춰야 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물어봐 손님한테 무슨 일 하냐? 그러면 거기서 생년월 시간 넣으면 내 직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적당한 수준에서.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시고, 핵심은 뭐예요? 내가 돈을 내고 거기까지 시간 내서 가서 힘들게 꾸역꾸역 초행길을 찾아가서 내가 점을 보는데 나 본전 뽑고 와야지, 본전 이상 하고 와야지 라는 생각이 중요하지, 이 점 보는 사람이 잘 맞히나 못 맞히나 한번 시험해봐야지 이런 의도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좀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뭐 돈이 넘쳐나신다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무속인들 중에 이제 신점을 보시는 분들은 손님이 이제 기가 너무 센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기 세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가 굉장히 센 분들 있죠. 사회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은 신점을 보러 가면 그 무속인을 본인이 기를 눌러요. 기로. 신을 받고 점을 보시는 분들은 이 신이 진짜든 가짜든 떠나서 어떻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상대방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기가 세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기가 너무 세신 분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기가 세, 또 내가 살면서 내가 기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점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뭐 일반적인 점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든 특히 이제 신점이나 이런 데를 한 번씩 점을 보러 가시면 조금 이렇게 나를 누르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상대가 이렇게 기가 살아서, 운세업을 하시는 분이, 운세업자가 기가 살아서 잘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돈을 내고 점을 보러 갔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데는 내가 번호표 뽑아야 되고 정말 한 6개월 예약해서 내가 점을 보는데, 유명한 곳은 실제로 그렇죠. 근데 나 가서 본전 뽑고 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최대한 맞춰줘야 돼. 최대한 맞춰줘야 돼. 그리고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생년월일까지는 뭐 생년월일도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어쨌든 출생시가 좀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출생시가 애매한 분들은 이 운세업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쪽에 가니까 나보고 축시래. 근데 이쪽 가니까 나보고 인시래. 예. 그럼 나는 축시와 인시의 사이에 태어난 거죠. 예. 어느 쪽인지 몰라. 근데 이쪽 가면은 자꾸 축시라 그러고 저쪽 가면 자꾸 인시라 그러고 또 다른 데 가니까 인시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데 가니까 축시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의견이 나뉜단 말이에요. 어떤 동양의 점이 2시간으로 쪼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어느 쪽 시간으로 봐야 잘 맞지? 라는 거를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나 어느 시간인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뭘 고민하냐면 내가 어느 시간인지를 대충 이쪽 시간이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내 과거사를 좀 굵직굵직한 거 2가지 정도 있어서 뭐 언제 이사를 했다 또는 돈을 뭐 잃어버렸어. 크게 어디 여행 가다가 몇백만 원 잃어버렸어. 이런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1-2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기다리다 보면 이 사람이 인시가 맞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몇 년도 이랬고 그러면 몇 년도에는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랬을 때 그게 맞으면 그러면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쪽에서는 인시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맞았는데 다른 데 갔는데 축시로 얘기를 했는데 축시로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맞아. 그러면은 축시도 되고 인시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정확한 시간을 찾고 싶어 라는 욕망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걸 그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시간이 달라져도 이 과거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간혹이 아니라 있어요. 뭐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좀 평범하게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어떤 과거사를 봤을 때 인시로 하면 이게 안 나오네 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점을 뭐 2군데 가서 봤는데 인시로 하면 과거에 이게 안 나오네 근데 축시로 하니까 이게 나오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이 극명하게 갈리면은 내가 어느 쪽 시간으로 해야 될지를 좀 먼저 찾아주세요 하는 그런 뭐 부탁 아닌 부탁을 좀 귀찮아합니다. 대부분은. 왜냐면 시간 찾고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바쁘니까. 좀 손님이 많이 없고 그런 분들한테 가면 또 친절하게 또 그렇게 찾아주기도 하시지만 또 그분이 그 시간을 또 찾아준다고 해서 또 내가 그것도 100% 믿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찾는 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떻든 너무 그렇게 극명하게 갈리면 정확하게 맞는 쪽 시간을 따라가면 되지만 시간이 애매하게 이쪽도 나오고 이쪽으로 해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 양쪽 시간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 게 운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에요. 흐름. 운은 흐름이에요. 구름처럼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5시 반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5시 29분에 태어났다고 해서 5시 31분과 이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떤 동아시아의 이 점들은 2시간으로 시간을 쪼개기 때문에
앞 시간과 뒤 시간에 따라서 인생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축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는 인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자축인묘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절묘하게 경계에 태어났어. 그러면 양쪽 영향을 다 받아요. 어느 한쪽 시간의 영향만 받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간혹 어떤 사람들은 1분만 달라져도 인생이 빡 달라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운이라는 거는 딱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위경도를 재가지고 태양의 어떤 남중 고도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자축인묘 진섬이 신유술의 어떤 시간의 경계가 정확하게 27분이고 또는 여기에서는 31분이고 막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되게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떤 평범한 수준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다 보면 임상을 하다 보면 이제 운세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걸 스스로 깨달아요. 아, 이분은 이쪽 시간을 보면은 한 60% 맞는데 40%는 안 맞는데 나머지 40%는 이쪽 시간으로 하니까 맞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건 왜냐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기 때문에 딱딱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경우들이 평범한 수준에서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출생 시간이 언제다라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거를 내가 공부를 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단순히 나는 점을 열심히 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점을 보러 다니는 이유가 내가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고 점을 보러 다니는 이유가 우리 가족이 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매년 연초에 운세를 보러 가 이런 목적이시라면 굳이 출생 시간이 내가 경계야 해가지고 애매하다 하면 굳이 그거를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지만 핵심 뭐예요? 내가 점을 보러 갔을 때 핵심이 뭐다? 내 돈이 아깝고 내 시간이 아깝고 이거가 중요하다는 거지. 가가지고 맞춰봐 이렇게 하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짜 점집 찾아다녀가지고 가짜 점집에 어떤 그런 걸 폭로하는 걸로 내가 돈벌이를 하겠어. 그런 거 사람들 잘 안 봐요. 사람들은 뭐 점이 안 맞아 이런 거 백날 얘기해도 점이 안 맞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들은 점이 안 맞아 라는 얘기를 재미삼아 보면서 이거 되게 과학적이야. 점은 안 맞지. 그래 맞아. 이거 점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 재밌네 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재미삼아 보면서도 정작 힘든 일이 있으면 점을 보러 가서 점을 보시는 운세업자한테 돈을 내지 점이 안 맞아 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막 그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시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점을 보러 가셔요. 그러면은 내가 내 돈을 내고 내 시간을 써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본전 이상을 뽑아 오겠어 라는 의도로 점을 보시는 분한테 충분히 협조를 하고 이 점을 상담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점을 보러 가셔가지고 나 개인에 관련된 되게 기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남들한테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또는 남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좀 그런 기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세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술자리에 가서 술 먹고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얘기가 다 나가요.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운세업자의 어떤 직업 윤리를 믿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떤 운세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이 점을 보러 가셨을 때 그 운세업을 하시는 분이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인망이 있고 잃을 게 많고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 괜찮고 막 그래서 비밀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다 이런 거면은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공유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점을 보고 갔을 때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개인의 기밀한 이야기를 점을 보러 가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둥글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퉁쳐서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비밀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운세업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요즘 잘 안 만납니다만 만날 때 그런 말씀 항상 드려요.
이쪽의 어떤 직업 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밀을 지키는 건데 네,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제가 하는데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점을 보러 가셨을 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주의하시면 잘 본전 이상을 뽑아서 돌아오실 수 있다는 거.